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부등식,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찍어놨었는데, 깨졌어. 동영상이. 그래서 다시, 예, 네 번째 찍고 있습니다. 왜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우선은 26강으로 찍었던 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오늘은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안 올려도 무관한데 또 성격이 성격인지라 그런 탓도 있고, 그리고 그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 복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찍는 거니까요. 예. 요게 이제 중학교 때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다음 강의부터 들으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우선 1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그런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1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었죠? 요 개수예요, 개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이거죠. 양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넘어가면서 부등호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누어질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요거를 꼭 유념해서 부등식을 정리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A가 0일 때 개수가 0이야. 그러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는 없고 0보다 작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서 또 알파벳 많이 써놓으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응?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일 거 아니에요? 그쵸? 0 곱하기 x가 두 가지로 생각하면은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인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보자 이거지. b에다가 2를 대입해보자 이거죠. 또 0 곱하기 x가 b가 음수일 때면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0 곱하기 x는 뭐야? 0이죠. 0은 2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말이 돼? 모순이죠. 모순이니까는 무슨 얘기야? 해가 없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저걸 가능하게 하는 x값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0 곱하기 x가 0이니까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x값을 뭘 집어넣어도,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개수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은 무관한 거지.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는 x값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 이게 돼야 알파벳으로 조건을 줬을 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그쵸? 두 개 이상의 1차 부등식이 한 쌍으로 묶여서 나타내는 것을 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범위를 찾아라 이 얘기야.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낸 것. 공통범위를 찾아라 이거지. 공통범위를 찾을 때 뭐를 활용하자? 수직선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부등식부터 풀어내보면 우리가 부등식을 할 때 여러분 왼쪽에 좌변에 그 미지수가 오게끔 정리하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이 다음 강의에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차 부등식도 그렇고 정리하기가 그리고 그 x의 범위를 구하기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통되게 항상 풀자 이거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2x가 더 크니까 x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거든. 큰 쪽을 좌변으로 가게끔 문제를 아예 써놓고선 푸시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밑에 식도 5x-3은 2x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 넘어오고 3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2x-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둘이 바뀌어지겠죠. 2x-x는 뭐예요? x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하나 나왔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x가 넘어오고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5x-2x는 3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3으로 양변 나눠주면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의 뭐를 구해줘야 됩니까? 공통범위. 얘와 얘의 공통범위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도 헷갈리실 것 같아서 색칠은 그냥 써요. 포함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공통범위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연립 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 형태였었죠. 그쵸?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로 써 있어.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면 되죠. 요 부등식하고 요 부등식하고 따로따로. 그쵸? 그러면은 위의 문제와 같아지는 거죠. 그쵸? 3x-10은 5x 플러스 2보다 작다랑 5x 플러스 2는 8 플러스 3x보다 작거나 같다.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공통범위로 답을, 범위를 줄여주시면 된다 이거지. 왜 공통범위냐? 이 빨간식일 때와 파란식일 때 둘 다 돼야 되잖아. 그쵸? 얘일 때만 되는 범위와 얘만 될 때 범위를 따로따로 구해서 둘 다 되는 범위를 구해주는 게 이 부등식의 범위다 이거지. 그래서 공통범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 특수해들이에요. 해가 하나만 있을 때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해를 가질 때 만약 내가 이제 부등식을 풀어냈어.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수직선에다 그려놨는데 이상한 거야.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 3으로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수직선에다 나타내보자 이거지. 왜 해가 하나냐? 3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3이야. 이 범위랑 이 범위랑 공통적인 건 없지만 둘 다 3은 포함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범위가 아니라 딱 3만 나오는 거죠. 그쵸? 뭐 2차 부등식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 언제냐면은 뭐 뒤에 강의에서 찍었지만
이렇게 접했는데 경계 포함해가지고 이 아래쪽일 때, 이 아래 범위에서의 부등식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딱 요 겹쳐지는 요 접하는 부분, 요 접하는 부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요 부분은 뭐 이거 갑자기 뭔 소리야? 1차 부등식 하더니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2차 부등식에서 또 나오니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지. 뒤에 가서 또 공부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소개한 거고요.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없는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2보다 크대. 그러면 교차점이 없잖아. 공통범위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연립 1차 부등식이 됐건 나중에 2차 부등식이 됐건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여러분들 뭐 색깔펜 좀 써서 하면 덜 헷갈리니까. 그리고 시험 볼 때 삼색 볼펜 들고 들어가도 되잖아. 수능 때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내신을 준비하면서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볼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최대한 내가 안 헷갈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니까 되도록이면 색깔을 쓰라는 거죠. 여러분도 또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샤프랑 지우개만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푸는데 그러지 말자 이거죠. 아시겠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직접 그려서 확인하자. 저는 이 주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 다르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위에 거는 마이너스 3보다 작대. 얘는 여기를 포함 안 하고선 작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마이너스 3에서도 안 만나는 거야. 얘는 포함했지만 얘는 포함을 안 했어.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포함은 하고 있으니까는 3이라도 가져가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포함 안 했는데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이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복습해봤는데 항상 기초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앞에 것도 안 되는데 뒤에 것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는 항상 강조하는 게 복습. 그리고 그래프를 잘 그리자. 많이 그려봐라. 도형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외워라.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을 꾸준히 그렇게 공부하시면 쌓이는 게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